안녕하세요. 태그는 몰빵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반도체 섹터 내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았고, 최근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 신제품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 발표가 있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월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내에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기대감이 큰 업체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반도체 업황 바닥이라는 근거가 될 만한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발표 이후에 주가가 미리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에서 최근 2차전지 섹터의 1차적인 피크가 나오면서 주요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부분 또한 반도체 섹터의 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제가 강조드린 반도체 업체들은 모두 앞으로 반도체 기술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선단 공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에로티 베큐um, SNS텍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반기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오테크닉스라는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제품 양산하는 공정 중에서 레이저와 그 외에 쓰이는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을 하는 레이저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레이저 마킹 쪽에 9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70% 수준의 MS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매출의 37% 정도가 후공정 마킹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를 만들 때 레이저로 제조사나 로고 등을 이제 표시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저로 이렇게 제조사의 이름이나 반도체 종류를 표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바로 패키징 후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이 마킹된 정보를 가지고 불량 원인을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이 이오테크닉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메모리, 비메모리 업체뿐만 아니고 오삿,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업체로까지 총 100개 이상의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도체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시장에서 이오테크닉스를 주목하고 있는데 아이템은 따로 있습니다. 크게는 이 아이템을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닐링 장비입니다. 반도체는 점점 기술 고도화가 이뤄짐에 따라서 웨이퍼가 얇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것인데요. 어닐링이라는 것은 정의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온 주입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웨이퍼에 상처가 아물도록 온도 변화를 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어닐링 기술로 급속 열 처리 방식인 RTA 방식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웨이퍼 한 장을 전체적으로 고온을 가하는 형태라서 주변 회로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적은 부위만 온도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장비인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닐링 장비는 선단 공정에서 반도체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알려져 있고, 고객사의 감산에도 선단 공정의 감산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고품질의 고성능의 반도체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는 감산시킬지언정 고성능 제품은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익률을 유지하려는 것이 고객사들의 니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루빙 장비와 다이싱 장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더 쉬운데, 그루빙이라는 공정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웨이퍼 위에 바둑판 무늬처럼 선을 그려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선을 따라서 웨이퍼를 잘라내는 과정을 다이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이싱 공법이 사용되던 것을 보면 블레이드만 사용을 해서 다이싱을 했고,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이드의 정교함에 한계가 있어서 웨이퍼가 자꾸 얇아지는 과정에서 불량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잘라야 하는 부분에다가 미리 그루빙을 해서 홈을 판 다음에 다이싱을 하는 형태로 공정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 공급을 하고 있고, 4월에 기사가 난 내용이 있습니다. TSMC에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그루빙을 일본 디스코 장비에서 이오테크닉스 장비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만 종합을 해보면 그루밍 장비는 시장이 연간 최대 1000억 정도의 시장으로 추산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스텔스 다이싱은 블레이드 다이싱 공법 대비해서는 절단 품질이 좋고, 절단 후에 세척 공정 등의 추가적인 공정이 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선호하는 기술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웨이퍼의 중간 부분을 절단을 하고, 웨이퍼 뒷면에 미리 붙여놓은 테이프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웨이퍼를 절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텔스 다이싱 시장 규모는 대략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과거에 일본의 디스코사의 특허 문제로 시장 진입에 실패를 했으나 지금은 특허가 만료된 상태이고 신규 매출을 올려줄 난이도 높은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 일부의 양산 공정에 적용을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미 평가는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미세 드릴이라는 제품인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멍을 뚫어야 하는 공정이 있는데, 여기서 레이저 드릴 공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공정들과 비슷한 원리인데, 기판이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게 구멍을 뚫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이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OLED 필름에 구멍을 뚫는 데에 있어서 이 드릴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CO2 레이저 드릴 장비를 일본의 미쯔비시가 장악을 해왔습니다만, 이오테크닉스의 UV 레이저 드릴 장비가 더 높은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기존의 레이저보다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이를 적용할 요인이 충분하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FCBGA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의 UV 드릴의 수요도 그만큼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업체답게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20% 가까운 20%가 넘는 이익률을 보여오고 있는 업체이고, 몇몇 업체들은 최근 업황 부진에 적자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오테크닉스는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 보통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진한 모습을 과거에 보여왔고, 이번에도 2분기에서 3분기가 업황 반등과 맞물려서 주가 상승에 모멘텀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제품 라인업도 좋고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 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사들의 수요가 크게 변동을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신증권에서 추정한 자료를 보시면 2024년도 영업이익은 12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억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24년 기준 멀티플이 10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재 시총에서는 최근 주가가 좋았던 반도체 섹터 내 주도주들과 비교를 해보면 가격 메리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보고 있는 반도체 선단 공정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핵심 기술력이 주요 고객사들로 적용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